1951년 한 여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채취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된 세포.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한 세포. 그 세포는 주인의 이름 헨리에타 렉스를 따서 헬라 세포로 불리고 있죠. 헨리에타 렉스는 1920년 미국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담배 농장에서 일하며 자랐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헨리에타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사촌이자 훗날 남편이 되는 데이비드 렉스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녀의 삶은 당시 미국 남부 흑인 여성들의 전형적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노동은 일상이었으며 차별은 숨쉬듯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14세에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됩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평범한 여성. 그녀의 삶은 역사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 운명이 그녀를 역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1951년 초 헨리에타는 심한 하복부 통증과 비정상적인 출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시 흑인도 진료받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병원, 메릴랜드의 존스 호킨스 병원을 찾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경부암. 당시 자궁경부암은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치료법도 제한적이었죠. 의사들은 라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과정에서 그녀의 종양 조직 일부가 채취됩니다. 그러나 헨리에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동의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직 조각이 의학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 세포를 실험실에서 장기간 배양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몇 번 분열한 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헨리에타의 종양세포는 달랐습니다. 그 세포는 폭발적으로 분열했고 죽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증식했습니다. 연구자 조지 가이는 헨리에타 렉스의 이름 두 글자를 따서 이 세포에 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라 세포는 인류 최초로 불멸 세포주가 되었습니다. 헨리에타는 그해 10월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포는 죽지 않았습니다. 헬라 세포는 곧 전 세계 연구실로 퍼져나갔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인간 세포를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의학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섭니다. 이 세포가 기여한 대표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아마비 백신 개발. 1950년대 소아마비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질병이었습니다. 조너스 솔크가 개발한 백신은 헬라 세포를 이용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암 연구의 혁명. 헬라 세포는 암의 성장 방식과 치료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연구에 널리 사용되었죠. 셋째, 유전자 연구와 인간 게놈 연구. 세포 분열, 염색체 이상, 바이러스 감염 메커니즘 등 현대 분자생물학의 기초 연구 대부분의 헬라 세포가 사용되었습니다. 넷째, 체외 수정, 백신, 바이러스 연구, HPV, HIV,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등 수많은 바이러스 연구에 헬라 세포가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헬라 세포로 생산된 총 세포량은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헨리에타의 세포는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헨리에타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죽은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녀의 동의 없이 세포를 사용했고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었으며 생명공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오랫동안 의료보험조차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죠. 이 사건은 생명윤리 역사에서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환자의 조직은 누구 것인가? 과학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침해될 수 있는가? 의료 연구에서 동의와 정보 제공은 얼마나 중요한가? 헨리에타 렉스는 과학 발전의 상징이자 의료윤리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었죠. 1970년대 이후 언론과 학계는 헨리에타 렉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세포 제공자가 아니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게 됩니다.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헨리에타 가족과 협약을 맺어 헬라유 전체 정보 접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헨리에타 렉스를 기리는 특별 헌사를 발표하며 그녀를 공중보건 역사에 기여한 인물로 공식 인정했죠.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의학의 숨은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헨리에타 렉스는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실험실에서 분열하고 있죠. 그녀는 불멸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었죠. 그저 가족을 사랑했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세포는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과학의 뒤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여성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헨리에타 렉스.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